게임머니도 이 정도까지는 못 불릴 거야. 방문 열고 나올 때마다 4천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벌었어 이러면서 나오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백수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대우를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사례 자체가 없으니까 가족들 물어보면 뭐 코인 하는 거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운이 좋았죠. 상승장을 빨리 만나서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3억에서 18억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2달이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들한테 뭐 다 얘기했었죠. 떳떳하게. 돈 많이 버니까 뭐라고 못하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코인 시작할 때, 전업 시작할 때 목표가 내 원금, 내 고점 1억을 찾는 게 목표였다고 했었잖아요. 막상 1억이 되니까 욕심도 생기고 사람이 잘 하는데 굳이 여기서 멈춰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나서 1억에서 3억이 되고 7억 정도 됐을 때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만할까? 왜냐면 시장이 거의 끝나가는 것도 보였고 여기서 멈출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코인으로 집 정도 사면은 살 수 있으면 거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 잠실의 헬리오시티가 8억이었어요. 그렇죠. 살까 그냥 다 출금을 하고 헬리오시티를 살까 그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욕심을 부렸죠. 아직 좀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7억에서 제가 더 다시 마음을 잡고 또 해서 한 18억 정도까지 또 불렸던 것 같습니다. 못 믿었죠. 사람들 못 믿고 일단 근데 통장에 찍혀 있으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때 좀 거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만하기도 했던 것 같고 돈도 좀 쉽게 썼던 것 같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제가 방에서 단타를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컴퓨터로 뭐 화장실을 가든지 뭘 하든지 방문 열고 나올 때마다 나 4천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벌었어 이러면서 나오니까 돈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와이프도 게임머니도 이 정도까지는 못 불릴 거야 아마. 와이프는 아예 돈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아예 짓눌려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 자체를 잘 못 봤더라고요. 그때 딱 출금을 18년도 1월 달에 출금을 좀 많이 하고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사려고 했는데 뭐 살 수 있잖아요. 3억 가까이 합니다. 이거 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오바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타협을 해서 그때 530i BMW 확 줄였죠. 일시불로 그냥 그때 7,500만 원 그냥 바로 딜러한테 입금해주고 집은 지금은 작년에 제가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남양주입니다. 타운하우스라고 하죠. 그죠? 다는 안 썼고요. 쓴 게 한 15억 정도는 쓴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15억이 남아있는 거죠. 해외 거래소에 납두고 있어요. USDT로 납뒀다가 재정거래라고 해요. 한국에 있는 코인이 외국에 있는 코인이랑 가격이 달라요. 늘 다른데 한국에 있는 코인이 김프라고 하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김프가 끼면은 뭐 못해도 2%에서 많을 때는 5%, 20% 뭐 이렇게까지 김프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코인 내가 납뒀던 돈을 한국으로 보내서 그 차익을 먹는 거죠. 계속 한 번만 보내도 많이 먹을 때는 뭐 10%, 20% 먹을 때도 있고. 네. 그 작년엔 그랬었던 적이 많죠. 올해는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더 쌉니다. 역프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다가 놔두는 편입니다. 지금 장이 안 좋더라도 차트라도 내가 주의 깊게 계속 본다면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또 매매를 계속 하면서 내가 장세를 계속 파악하고 분위기를 계속 느끼고 그래야지 나중에 상승장에 왔을 때 감을 안 잃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놀다가 한 2년, 3년을 놀았는데 갑자기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장이 안 좋더라도 계속 관심은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올 것 같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전혀 모르죠. 지금 차트가 좀 이상한데 가격이 더 떨어져 있어야 맞는 건데 사실 가격이 4만 불대 이상에서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폭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금리도 지금 7번이나 올린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또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 세력이 올릴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비트코인으로 해칭을 하겠다 또 이 전략을 또 쓸지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유를 모르면 매매를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도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들이 오른다니까 여기다 나도 이 코인 사서 전 재산 몰빵해서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돈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도박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하면서 내 근거에 입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이제 그건 도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똑같은 게 차트의 패턴이라든지 거래량의 패턴이라든지 뭐 캔들 패턴이 됐든 내가 매수해야 될 자리, 비교적 안전한 자리.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자리들이 있을 텐데 이 가격이 오면은 쭉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80% 정도 이상의 확률이 나오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거의 다 매수를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에 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0대 50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50대 50인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들에 들어가서 난 이거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그거 죽을 때까지 쥐고 존버하고 있으면 이제 그게 도박인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손절까지 안 하면 이거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강원랜드 가서 이거 돌리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도박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도박이냐 아니냐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도박이라면 저 같은 계속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 나는 돈을 빨리 잃으니까 이거는 이 시장 사기다, 피라미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돈을 그렇게 빨리 삭제를 시킬 수 있는 시장이면 그만큼 돈을 빨리 벌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전 폭락하는 장세를 제일 좋아해요. 올라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폭락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1순위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폭락하는 걸 내가 밑에서 받으면 반등이 엄청 빨리 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조정이 주는데 반대로 가파르게 떨어지면 반등이 가파르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로 사실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상승장 때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차트가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라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모든 게 차트가 파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파동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사서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팔고 이런 파동 또 그릴 때 또 사고 또 팔고 이런 매매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저희 머프TV에 있습니다. 그게 바닥 잡는 방법. 시그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추세선이 됐던 지지선 매물대가 됐던 뭐 피보나치가 됐던 뭐 여러 방법이 있고 거래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뒤편에 또 있습니다.